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TV 채널 영구 삭제 경고. 제가 계속 이 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정지를 당했는데 최근에 또 정지를 시켜놓고 어제 풀었어요. 하루 풀고 오늘 또 정지를 시키고, 이제 한번 더 경고를 받으면은 이제는 정인태 신지식인 TV 채널을 영구 삭제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이 제가 1만 개의 영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지껏 걸어오면서 전개했던 학문, 네, 제 학문, 네, 그리고 제가 해왔던 뭐 한국어 베트남어라든지, 또 아동들을 위한 발달 재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제 학문과 철학과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여기에 담아 놓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개를 해왔습니다. 정성을 다 들였는데 유튜브가 계속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제 채널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채널이 삭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하고 양털 깎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 미국이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채널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길들이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에도 네, 서울의 모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갑자기 대학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강의 수강생들이 참 많은데 다음 학기부터 폐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폐강을 하느냐, 이렇게 학생이 많은데,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항의 전화가 와서 교수들 권력이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 강좌를 폐강하게끔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대학의 특임 교수로 있을 때 그 대학에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장이 저를 이 면직 처분 공고를 내려가지고 개망신을 줘가지고 제가 그 총장하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내가 법적으로 하면 이긴다 분명히. 근데 당신이 내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쯤 해가지고 그냥 당신 잘 되길 바란다.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돌려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줬죠. 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더 이상 뭐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그냥. 근데 그 총장도 불쌍하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면직 공고 처분을 내려가지고 개망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 명예에 달린 문제인데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아는 교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뭐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 안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들을 해줄 때 좀 이상한 느낌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자신이 노력밖에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책을 수십 권을 써서 제가 제 실력과 능력을 책으로 보여주고,
열정적인 강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버텨왔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득권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1만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시 또 경고를 주고 중지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은 이제 영구 삭제시키겠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항고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했을 때 경찰, 검찰, 법원 갔을 때 보면은 항상 그냥 막 묵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묵살을. 그래서 나중에 이 경찰, 검찰을 경찰과 검사를 제가 고소한 적도 있어요. 직권남용 그리고 당신들이 완전히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경찰이 다른 경찰이 저를 많이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서를 꾸몄는데 그 조서가 제가 작성했던 조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조작된 부분들도 발견됐는데 그 근거도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다 제출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위에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면은 다 그냥 기각.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그냥 더 이상 검찰에 내가 항고를 계속 고등검찰 뭐 계속 서울중앙 검찰이라든지 중앙지검이라든지 고등 검찰청에다가 항고를 해도 안 되니까 재판을 열어달라 그러고 그냥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재정신청도 그냥 또 법원에서 또 기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판사, 변호사, 검사 시험을 달리하고 양성을 달리하고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 34년 동안 기득권, 이 기득권의 횡포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래서 이 좌파 쪽을 보면은 기득권에 맞서지만 친북, 친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었고 우파 쪽을 보면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그냥 기득권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서 또 반중, 그리고 반북, 그리고 반공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반공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의 각종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맞서야 된다. 다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각종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마크롱이라든지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죠. 이건 뭐냐면 미국을 경계하는 거예요. 미국을 견제구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자주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그냥 미국 밑에서 꼬붕처럼 따라다니는 거 이거 안 되고 일본한테 꼬붕처럼 따라다니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 대한민국파, 자주적인 대한민국파가 필요하다.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래서 자주적인 대한민국파로서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맞서면서도 기득권에 또 맞서야 되는 이런 색깔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기득권이다.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이다. 이런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좌파 우파 진영의 정치 이 지형을 깨서 우리가 자주적인 대한민국파들이 움직여서 국익 그리고 국민 주권 중심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깨우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거거든요. 그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삭제 연구 채널 삭제가 될 것을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1만 개 영상을 올렸던 저의 피와 땀, 네, 참 되돌아보면 참 안타깝죠. 네, 하지만 그냥 뭐 이게 참 힘없는, 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한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의지만은 꺾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끊임없이 정인태 이 글로벌 국익 TV라든지 다른 채널들, 미약하지만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꺾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주권, 국가를 열어가기 위한 행보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